안녕하세요. 부남중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 다들 밥은 열심히 먹고 다니나요? 집에만 있다고 밥을 든든하게 안 먹으면 그건 건강상으로 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 건강은 곧 면역력이랑 연결이 되죠. 어떠한 바이러스나 혹은 세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이걸 자가 면역으로 이겨내는 것은 결국 본인이 가진 면역력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밥을 거르지 말고 제때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볼 텐데요. 말했다시피 실험이 여러 가지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실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실험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고싱! 네,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테마를 노랑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지난 시간에는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단원 마무리를 했고, 이때 화학 반응식 규칙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규칙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세 번째 규칙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맞아요.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주세요 라는 것이 세 번째 규칙이었는데요. 가령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에서는 EH2 플러스 O2 오른쪽 화살표는 EH2O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원자의 종류와 수를 살펴보면 반응 전의 수소 원자는 H2해서 두 덩어리가 있으니까 총 4개, 반응 후에도 H2 두 덩어리가 있으니까 4개, 반응 전의 산소 원자는 O2 해서 2개가 있죠. 반응 후에는 H2O에는 산소 원자가 하나가 있지만 이게 두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산소 원자가 2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소와 산소 모두 반응 전후의 개수가 맞게 되죠. 여러분, 원자에도 질량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렇다면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다면 반응 전에 수소와 산소를 더한 총 질량과 반응 후에 생성된 물의 총 질량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총 질량들 사이에는 비슷한 값을 가질까요? 혹은 0 다른 값을 가질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이때 이 규칙은 화학 반응을 할 때 어떠한 법칙을 따르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단추를 끼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 목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인데요.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뭐 또는 뭐가 생성이 되고 뭐 또는 무엇이 변하기도 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앙금이나 기체가 생성되기도 하고 혹은 물질의 색깔이나 냄새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앙금과 기체가 생성되는 화학 변화를 통해서 물질의 질량 변화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살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인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함께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실험 보고서 양식을 다뤘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그 중에서 이번 실험들에 적합한 것으로 살짝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구글 클래스룸으로 보고서를 올려줄 텐데요.
양식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제목, 그리고 실험 날짜. 실험 날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는 날짜를 써주면 됩니다. 세 번째, 실험 준비물. 이건 함께 볼 거고요. 실험지 유의사항도 여러분과 함께 볼 겁니다. 실험 과정. 어떻게 실험을 진행하는지 알아보고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이때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이 실험이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실험 결론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은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인데요. 이게 바로 실험 제목이 되겠네요. 실험 준비물은 5% 염화나트륨 수용액, 5% 질산은 수용액, 작은 유리병, 전자저울, 파이펫, 실험용 고무장갑, 실험복이 있고요. 유의사항으로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 같이 시약을 다루기 때문에 옷이나 눈, 피부에 닿지 않게 주의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유리병처럼 유리기구를 다루기 때문에 깨지지 않게 조심합니다. 세 번째로 남은 물질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된 곳에 모아서 처리합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리병 2개에 염화나트륨 수용액 10ml와 질산은 수용액 10ml를 각각 넣은 다음에 유리병 2개의 총 질량을 측정한다. 즉, 반응 전의 질량을 측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 유리병 속에 수용액을 다른 유리병에 부어가지고 두 수용액을 섞는다. 이때 비로소 이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하게 되겠네요. 세 번째, 이 반응이 끝나면 유리병 2개의 총질량을 측정한다. 즉, 반응 후에 이 총질량을 측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큰 틀이 잡히시나요? 그러면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실험을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실험실 유의사항 여러 가지 있었죠. 실험하기 전에는 이렇게 실험복과 그리고 머리를 묶고 실험 장갑까지 이렇게 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그러면 실험을 하기 전에 앞서 실험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염화나트륨 용액하고 질산은 용액, 그리고 비커 2개랑 용액을 정량화하기 위한 파이펫, 그 다음에 이렇게 저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염화나트륨 용액과 질산은 용액을 10ml씩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2ml씩 5번을 해서 10ml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질산은 용액도 마찬가지로 10ml를 넣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질량 변화를 보려는 거여서 아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네, 질산은 또 2ml씩 5번 이렇게 0점을 맞춘 저울에다가 이 수용액들을 섞지 않고 한번 무게를, 질량을 재보겠습니다. 네, 지금 몇 g인가요? 맞아요. 40.4g이죠. 그러면 이거를 한 수용액을 다른 수용액에 넣었을 때의 질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네, 맑았던 것이 뭔가 뿌얘진 걸 보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이 보이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후에 수용액들을 한번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질량에 변화가 있나요?
네, 여전히 40.4g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 유리병 속의 수용액을 다른 유리병에 부어서 반응시켰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나던가요? 맞아요. 뿌옇게 되면서 흰색 고체가 생성이 됐는데요. 이때 이 고체는 반응하여 생긴 고체이기 때문에 앙금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앙금이 생성되기 전과 후의 총 질량을 비교해보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서 실험에서 보았던 것을 토대로 하여 비교 분석한 후 여러분들의 생각을 옮겨 적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험 결론인데요. 이 실험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성공했나요? 혹은 실패를 했나요? 그렇게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령 예를 들면 이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같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실험 제목부터 실험 결론까지를 구글 클래스룸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수업 목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이 어떻게 될까? 이는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실험 정리를 하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이 어떻게 될까? 오늘의 실험에서는 무엇이 생성되었죠? 맞아요. 흰색 고체인 앙금이 생성되었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앙금이 아닌 다른 물질이 생성되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실험은 비교적 쉬운 편에 속했는데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땠나요? 이 실험이 이론과 같이 잘 진행이 된 것 같나요?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실험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두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실험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볼 텐데요. 그 실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